안녕하세요. 설 연휴에 인사드립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지난 2006년 설 극장가는 이준익 감독의 영화였죠. 왕의 남자가 1000만 관객을 향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전국을 일대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올해 그 설 극장가에 다시 이준익 감독이 신작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평양성이라는 작품이죠. 이전의 히트작이었던 황산벌의 이야기를 잇고 있는 속편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사극에 훨씬 더 능한 것이 이준익 감독의 연출 세계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네마 천국에서는 그의 신작과 과거 작품으로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시네마 천국 시청자 여러분. 평양성에서 고구려의 카리스마 남건 역으로 돌아온 류승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충무로에 입성한 지 8년 차인 배우 류승룡. 남들보다 데뷔는 늦었지만 그의 행보는 거침없다. 코믹과 스릴러를 넘나들며 다양한 작품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준 배우 류승룡. 이제 명월이전 한번 받아보자. 그가 이번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고구려의 열혈 장군으로 변신했다. 준비하라. 배우로서 전성기를 맡고 있는 류승룡과 관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작은 소통의 시간. 지금부터 시작한다. 저렴한 개런티? 가격 대비 고성능, 치명적인 매력. 그럴 때 제일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캐릭터는 유승룡 씨 아니면 안 된다. 배우로서 최고. 근데 여러 명한테 그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한테 왔겠지만 그래도 절 배우를 가장 많이 흔들리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이 캐릭터는 꼭 유승룡 씨가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대안이 안 떠오른다. 이럴 때 미치죠. 그 육초남이라는 거는 우리 홍보팀에서 이제 지은 건데 6초 안에 무슨 카리스마를 발산한다 이게 아니라 겉은 육식동물처럼 막 강인한 다혈질적이고 강경파 타협을 모르는 하지만 속은 초식동물처럼 따뜻하고 민초를 사랑하고 이런 연약한 인간의 뇌를 보여주는 그런 지점 때문에 육초남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영화 평양성은 백제를 집어삼킨 신라가 이번에는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기 위해 당나라와 연합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는 역사 코미디다. 이준익 감독의 영화 황산벌에 이은 후속작으로 제작비 80억 원에 투입된 화려한 스케일과 더욱 강력해진 코믹 캐릭터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웃음을 선사한다. 군대는 죽여. 군대 면제! 배제! 류승룡은 이 영화를 통해 강직함과 코믹함이 함께 살아있는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 관객들에게 코믹 연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흥행이 잘 돼서 그 다음에 기획된 그런 투 시리즈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 시간과도 같이 황산벌 전투가 있었고 평양성 전투가 있었을 때가 8년 차이. 이 다음 작품도 기획돼 있어요. 내소성 전투라고 통일신라가 당나라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런 전투가 이게 기획물이지 그 속편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준비하라. 그런 부담은 더더욱 없었고 8년이라는 세월이 체감 세월로 치면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발전한 문명의 혜택을 CG나 여러 가지로 고스란히 담아냈고 그리고 그런 세월과 연륜이 고스란히 발전돼서 진화돼서 나오게 되는 영화에 평양성에 제가 참여하게 된 것만으로도 영광이죠. 갑시나. 이놈의 새끼의 요구 확 깨물어 두고 싶지 않니? 야. 내래. 거시기. 야! 이제부터 넌 고구려 백성 영웅이야. 받으라. 전혀 힘들지 않았어. 사투리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열정적이고 막 그래서 전혀 힘들지 않았어.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물어봐요. 북한에서 사시던 분이니까 여자분이세요. 선생님 남자
남한 남자가 멋있어요? 북한 남자가 멋있어요? 어디다 비교합니까? 어디다 비교합니까? 남한 아들은 그냥 잼내미들 같습니다. 뒤에서 욕하고 우리 북한 마음에 안 들면 너 나와. 그러면 배때기 쑤시고 막 그럽니다. 구르면 끝이지 무슨 남자 새끼 뒤에 가서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뭔지 그 기질, 이런 성격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학습한 게 아니라 체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느 현장이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마늘 먹는 씬이 있어요. 제가 낸 아이디어였는데 그 마늘을 전쟁 때 먹으면 진짜 호전적으로 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우니까 막 다진 마늘을 막 먹거나 막 생마늘을 막 먹어서 막 너무 매웠어요. 너무 후회했어요. 그 아이디어를 낸 게. 서산 육종 마늘을 준비해달라고 그랬는데 비싸니까 중국산을 했나 봐요. 모두 출연자들이 다 울었어요. 진짜 농수산물은 국산이 최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좋게 나왔어요. 혹시 제 안에 있는 모습들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고. 아니, 제발 부탁인데 짭새들은 일에서 손 떼쇼. 범위 잡지 말라고. 절차가 복잡해. 시크릿 같은 경우가 저랑 가장 비슷하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폭력성도 있고 사람한테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꺼내내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에서 오류를 범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연기는 연기일 뿐 오해하지 말자. 연기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약간 뭐 좀 카리스마 있고 뭐 마초적이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되게 평범하고 그리고 굉장히 가정적이고 그래요. 평상시에 한기로 흘려 버리는 편이에요. 나쁜 얘기를 진짜 말씀대로 연기를 잘 보셨구나. 근데 또 만나다 보면 그런 사람 아니었네. 되게 재밌는 사람이네. 이런 그런 반응들이 또 재밌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다행히 만약에 드라마에서 혹은 영화에서 굉장히 선하고 착한 척하고 막 그랬는데 만났는데 되게 못됐어. 그거보다 낫잖아요. 열려있어요. 저는 정말 열려있어요. 어떨 때는 주연 배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데 조연 배우가 딱 따먹을 때 있고 어떨 때는 또 나머지 조연이 하나도 안 보이는 또 뭐 주연들이 있고 작품마다 틀리고 배역마다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계복? 이게 거의 두 번째 작품인데 그때도 주연이었어요. 조연 아니었잖아요. 황진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을 잡고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의 선입견이 인지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주제인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개런티에 따라서 그걸로 급수를 나누기를 너무 좋아해. 저는 한 번도 제가 조연 배우다, 주연 배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눈 거지. 백수가 아니면서도 평일날 사람 없을 때 어디 놀러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 그게 어떨 땐 가장 행복해요. 월요일날 놀이동산 가는 거 있잖아요. 아무도 없어. 찜질방 낮에 한 1시쯤 가면 아무도 없어. 막 그런 거가 되게 좋아요. 이게 뭐 무한도전도 아니고 다 열려있는 것 같아요. 그 여지는. 근데 더 나이 들기 전에 따뜻한 치열한 멜로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부적절한 관계 뭐 이런 거 말고 그리고 유격을 채우기 위한 이런 거 말고 진짜 in Boston every year. 강도나 마약 같은 범죄들이 대물림되어 온 미국 최대의 범죄 도시 보스턴. 그 범죄의 중심에 찰스타운이 있습니다. 그 회색빛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그곳에도 희망이 있을까요? 벤 애플렉이 주연은 물론 감독과 각본까지 맡아서 화제가 된 작품이죠. 영화타운은 장르 오락 영화로서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범죄 드라마입니다.
이 영화는 연출도 좋지만 그보다는 시나리오의 완성도가 훨씬 더 뛰어난 작품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 영화는 전반부에 깔아놓은 복선들을 후반부에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유려한 대사 작법 같은 데서 뛰어난 감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극 중에서 벤 애플렉이 이끄는 은행 강도단이 어떻게 일들을 펼쳐나가게 될지 악명 높은 지역인 찰스타운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보스턴의 한 은행. 기괴한 복면을 쓴 강도단이 침입합니다.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해골 가면 일당들. 능숙한 솜씨로 은행 지점장을 협박해서 금고를 여는 데에 성공합니다. 이들은 바로 보스턴 찰스타운의 최고 은행 강도단. 경찰과 대치할 때를 대비해서 인질로 지점장을 잡았다가 풀어주는데요. Got a problem. What? Oh, look. 인질이었던 지점장 클레어가 그들 가까이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된 더그는 불안한 마음에 그녀를 감시하기로 합니다. 그러던 중 그녀에게서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You okay? This is embarrassing. I like to have a good cry at the nail salon. Why don't you let me buy you a drink? 한 장소에서 인질과 은행 강도로 만났던 두 사람. 물론 클레어는 더그의 정체를 모르는 채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A few days ago, my bank was robbed. 4 men took it over and opened the safe. They took me as a hostage. They blindfolded me and drove me around. And then they stopped and let me out. I'm sorry. It's not your fault. The FBI guy told me it would feel like I was in mourning. FBI? You're working with the FBI? Mm-hmm. What does that mean? The guy comes by, checks in on you, gives you a call, that kind of thing? Pretty much. 클레어와 함께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에 대한 사랑이 깊어만 가고 있는 가운데 더그는 동료들과 또 한 번 은행 강도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인질이 인질범에게 애착을 느끼는 심리 현상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죠. 영화 타운에서는 그런데 그와 정반대의 모티프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 현장에서 겪은 일로 힘들어하는 여인을 그녀에게 상처를 안긴 남자, 즉 인질범이 이루어하게 되면서 사랑이 시작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한쪽만 다른 한쪽을 아는 관계를 통해서 말하자면 로맨스에 긴장감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긴장감 있는 로맨스가 영화 타운의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을 이루게 되는 것은 현실감 넘치는 액션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보스턴 찰스타운의 능숙한 범죄 조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만큼 범행 현장을 매우 인상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총격전과 자동차 추격전은 고전적이면서도 생동감이 넘치는데요. 특히 보스턴의 좁은 골목길에서 펼쳐지는 자동차 추격전은 대단히 사실적입니다. 또한 은행이나 현금 수송차를 털 때 범인들이 쓰고 있는 해골 가면이나 수녀 가면이 매우 독특하죠. 더그 일당이 또 한 번의 대형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FBI의 수사망은 점점 더 가까이 좁혀져 오기 시작하는데요. I work for the FBI. FBI 요원은 더그의 예전 여자친구였던 크리스티나에게까지 접근합니다. How big would you say that is? 6 inches? Over or under? Under. Wrong. 6.14 inches exactly. I know everything there is to know about money. Thickness, 0.0043 inches. Weight, about 1 gram. Which is interesting, because that means that this $20 bill isn't even worth its own weight in oxy. You pick up a package at point A, deliver it to point B, the force gives you C. I want a lawyer. Who you following, Jim? Me or her? 게다가 더그가 클레어와 만난다는 사실을 범행 동료인 친구 잼이 알게 되면서부터 두 사람의 사이도 삐걱거리기 시작하는데요. That's on the next thing. All right?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하던 더그. 마침내 그는 큰 결심을 합니다. I'm gonna change mine.
영화 타운에서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로 벤 애플렉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벤 애플렉과 맷 데이먼은 1998년 고디 헌팅이라는 작품으로 둘 다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절친한 사이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둘은 이후에 철저히 다른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맷 데이먼이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들을 잘 골라가면서 차례로 단계를 밟아서 진지한 배우로 대성했다면 벤 애플렉은 블록버스터를 위주로 한 작품 선택으로 배우보다는 스타의 길을 걸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 급격한 인기 하락 증세를 보이면서 두 사람은 무척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벤 애플렉은 2007년 건 베이비 건이라는 작품으로 인상적인 감독 데뷔를 했죠. 이어서 이번 영화 타운으로 크게 성공을 거둠으로써 감독으로 각광받으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요. It's very difficult. It's very challenging. You're really well served as an actor, having prepped as a director, because you know so much about the character, all the other characters' backstories. The entire universe is mapped out. 자, 그럼 파국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더그의 은행 강도단을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We'll talk about my father. 피와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처럼 더그의 인생은 아버지로부터 범죄를 대물림 받았습니다. Version. 이제 그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꿈을 꾸고 싶어 합니다. I'm thinking about taking a trip. Went dark for a minute. Taking heat? Making a change. Yeah, don't tell me. Making a change. Either you got heat or you don't. Look, I gotta die 5 times before I get out of here. But I'll see you again. This side or the other. 그러나 이 지긋지긋한 찰스타운을 떠나기 위해서는 마지막 도박판에 뛰어들어야 하는데요. You in love with me? Yes. You got. 사랑과 현실, You're gonna do what I ask. 15. 상충되는 두 양면의 칼 앞에서 과연 더그는 자신의 무거운 족쇄를 끊을 수 있을까요? Wait for me. 이 영화에는 몇몇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두 주인공의 로맨스가 풀려나가는 과정, 그리고 찰스타운 청년들의 절망감을 강조하는 장면들 같은 데서 상당히 인위적인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영화는 범죄 드라마로서 상당한 완성도를 지니고 있는 오락 영화입니다. 벤 애플렉의 영화 타운은 할리우드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종류의 영화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기주입니다. 타인의 취향, 오늘의 영화는 이준익 감독, 차승원, 황정민 주연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입니다. 신명천지로 올려보세! 황산벌, 왕의 남자 등에서 권력에 신음하는 민초들의 아픔을 해악과 풍자로 표현해온 이준익 감독. 저놈들 당론이 온다고 하는 건데 우린 안 온다고 해야지. 관객들이 가장 사랑하는 감독 중에 하나이면서 타고난 이야기꾼인 이준익 감독에게 두 기자가 앞으로의 바라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말한다. 이 영화는 이준익 감독의 단점이 많이 드러난 영화인 것 같아요. 이준익 감독한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그 장점이라고 하면 그 소위 말하는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준익 감독 본인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거대한 서사적 배경 안에 인물 구상들을 늘어놓고 그 인물들이 이 거대한 삶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고 어떤 자신들만의 가치를 위해 살았다. 그리고 쓰러졌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페이소스. 이게 이준익 감독 영화의 일관된 역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익 감독의 단점이라고 하는 건 너무 그 역사관에 힘을 주다 보니까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영화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팩션이라고 하죠. 팩트와 픽션이 더해진 영화. 이준익 감독이 특히나 잘하고 좋아하고 즐겨하는 게 이 팩션 영화인데, 이번 영화는 좀 너무 간 거 아닌가. 사회적 현상이나 역사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셔서 오히려 메시지를 전달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초창기의 작품을 보면 대중들과의 접점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황산벌에서는 그 이준익 감독 특유의 그 휴머니즘 또는 민초들의 삶에 대한 무한한 애정, 이런 것들과 코미디를 엮죠.
왕의 남자에서는 그 사랑을 엮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 자기 목소리가 커짐으로 해서 그 접점이 점점 약해지고 그 흥행 파급력이 약해지고 이 영화가 대표적일 텐데 이 영화에서도 아주 거대한 얘기들 서사를 하죠. 너무 거대해서 무거워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관점에서도 이준익 감독 이제까지의 영화들이 저는 보면서 그냥 재미있어서 못 느꼈는데 이번 걸 보고 나니까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니까 그것 또한 마음에 안 들더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준익 감독이 만약에 다시 한번 이제까지 늘 똑같은 패턴의 영화를 해와서 뭔가 색다른 이준익을 보여주고 싶다면 그 다음번에는 여자를 다룬 팩션이나 여자를 다룬 영화를 한번 하시면 오히려 위험할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저는 강우석 감독과 이준익 감독을 비교하게 되기도 해요. 둘 다 비슷한 성향을 가진 마초 감독이고 영화의 미장센보다는 스토리텔링에 더 강조하고 인물 캐릭터를 잡는 능력이 있고 대중과 호흡력도 강한 감독인데 강우석 감독은 최근 들어서 몇 번을 보면 이끼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글러브도 그렇고 자신이 여태까지 만들었고 관심이 있었던 소재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들을 해요. 투캅스나 또는 강철중 같은 이준익 감독의 사회 비판적 소재 코드처럼 강우석 감독도 역시 그런 류의 코드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더 이끼같이 아예 스릴러로 가던가 아니면 글러브처럼 아예 휴머니즘으로 가던가 그렇게 자기가 여태까지 안 했던 것들을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노력이 이준익 감독한테도 필요한 때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대동계 해체하게.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의 또 다른 사극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갈라놓고 정치 노름이나 하고 말이야. 우리가 꿈꾸는 박흥룡 화백의 동명 원작을 영화화한 이 영화는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민초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무능력한 조정의 인물들을 비롯해 황정학, 이몽학 등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얽히고 설키는 이 영화. 기자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역사 시간에 열심히 공부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평범한 사람도 잘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 것들을 비교적 잘 서술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워낙 지식이 없었던 상태라서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임진왜란을 전후한 상황을 이 정도로 잘 서술했다는 것 자체는 칭찬할 만했어요. 사실 임진왜란 전후에 지금 말씀하신 정열입 이몽학의 난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은 정말 이 조선반도에서 처음으로 계층적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아주 혼탁한 시기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거를 영화 한 폭의 그림으로 넣긴 너무 무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스크린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영화 감독들이 써야 되는 마땅한 방법은 캐릭터에 대한 집중을 해서 그 인물 한 명을 통해서 많은 그 사회적 배경을 이제 상징해주고 암시해주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이 영화 속 캐릭터들이 너무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이준익 감독 영화의 특징, 그러니까 단점이기도 한데 이몽학이 됐든 정열입은 아니지만 황정민 씨처럼 눈먼 검사가 됐든 또는 자신의 부모의 복수를 하겠다는 서자가 됐든 딱 하나의 캐릭터가 주어진 다음 그 캐릭터 이외에는 다른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이몽학을 사랑하는 차성호 씨 사랑하는 이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를 남자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미션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들이 너무 단조롭게 뻔한 구도로 흘러가니 이야기 자체도 예측 가능하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역사적 사건 자체가 굉장히 말씀하셨듯이 스케일이 크고 영화 한 편에 담기 힘든 거라서 캐릭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 안 된다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캐릭터까지 이중적이고 계속 복선이 있고 반전이 있으면 이 영화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영화가 됐을 거예요. 그러려고 했다면 사실은 인물을 과감하게 줄였어야 됐겠죠.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시선이 황정민 씨를 쫓아가는 건지 이몽학이 차승원을 쫓아가는 건지 또는 견자를 그렇죠. 쫓아가는 건지가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관객들은 아주 쉽게 황정민한테 동화됩니다. 재미있고 특이하고 봉사 검객이라는 것. 근데 사실은 전체 스토리의 굵은 줄기는 차승원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승원이 전반에 드러나지 않고 배경처럼 존재하는 상황에서 황정민이 그 중심축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황정민이 차승원한테 칼 맞아 죽어요. 그러므로 해서 갑자기 그럼 이 영화는 어디한테 시선이 끌려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영화의 가장 큰 패착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견자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봉사. 신분차별에 서러워하는 견자 역의 배우 백성현. 그런 세상이 싫더라고. 캐스팅 당시 제2의 이준기라는 기대를 모았던 그의 연기에 대해 두 기자가 입을 열었다. 사실 저 이 영화 보면서 가장 흥미로운 역할은 황정민 씨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젠가 황정민 씨가 하는 얘기가 있죠. 자기는 남들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놨다고. 이번에는 자기가 상 차리고 반찬하고 밥하고 다 했는데 남들이 상을 엎었어요. 견자 역을 맡은 백성현 씨가 대표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 황정민 씨가 그 특유의 캐릭터로 전체 이야기가 좀 마치 그 코믹하기도 하고 해학적이기도 한 그 톤으로 맞춰놨는데 거기서 이게 이 견자라는 인물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해악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참신하고 풋풋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차승원 씨의 필적할 만한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닌 그런 몇 가지 포인트가 놓치면서 흐름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그 견자 캐릭터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백성현이라는 배우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견자라는 캐릭터는 이 영화 안에서는 그냥 아주 작은 소도구일 뿐이지만 감독이 백성현 씨를 잘 활용 못한 면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연출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어떤 못난 배우라도 감독이 데리고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캐스팅 될 때 제2의 이준기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이준기는 만들고 백성현은 못 만들었던 것은 누구의 탓일까요? 저는 그 결론 부분도 사실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견자라는 걸 인물로 끝나는데 결국 이몽학이 모든 그걸 끌고 와서 이 사단을 일으키고 였는데 견자는 결국 자기 백지의 여자친구의 품에서 죽을 뿐이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견자가 왜 도망가지 않고 왜 임신대란 때 왜군하고 맞춰서 싸우냐 이거죠. 이 사람한테는 왜 갑자기 그런 캐릭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이 백성학이라는 배우도 아직은 신인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활동한 걸로 알고 있지만 신인인데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이준기 씨 처음에 반짝했지만 지금 별로 그저 그렇잖아요. 이준기 씨 왕의 남자 잘 되기 전에는 정말 무명이어서 여러 편 나왔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이준기는 왕의 남자에서 저런 역할을 했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백성현 씨는 아직도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차기작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 배우인 것 같아요. 생김새도 굉장히 훈훈하게 잘 생겼더라고요. 그래 구름을 벗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같이 살자고 꿈꾸미. 전쟁과 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상 끝까지 달려간 이들의 이야기. 죽는 꿈이야. 이여영 신기주의 타인의 취향,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시네마 천국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악인 안숙선입니다. 사랑 내 사랑이야. 우리 시대 최고의 소리꾼이라 불리는 국악인 안숙선.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인 국악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온 중요 무형문화재. 그런 그녀의 소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영화 한 편이 있다는데 국악인 안숙선의 영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된다. 동경과 그리고 그 오사카라는 두 곳에 신인음악회를 열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서도 몇 군데 신년음악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우리 판소리를 소재로 한 서편제라는 영화가 굉장히 감명 깊고요. 또 그런 우리 소리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많은 대중들에게 영화로 다가갔다라는 점에 정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편제는 서편제의 뒤에 백 음악이 제가 한 소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임권택 감독님, 또 정일성 촬영 감독님, 오정에 여럿이 모여서 또 몇 번 만남도 가졌었고,
그래서 이제 보려고 작정을 하고 단성사에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영화 서편제는 어느 소리꾼 집안의 기구한 삶을 통해 한국인의 한을 훌륭하게 표현한 임권택 감독의 작품이다. 다시 판소리라는 한국 고유의 전통 음악을 소재로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100만 관객을 동원함은 물론 각종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해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잡았다. 그리고 촬영 감독 정일성이 담아낸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와 영화 음악을 맡은 김수철의 우리 고유 가락이 하나로 어우러진 걸작으로 일컫는 작품이다. 우리 소리라는 장르를 영화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아, 영화를 통해서 저렇게 멋있게 표현이 되는구나. 그런 점도 너무 우리 대중화하는 일로는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뒤로 모든 분들이 만나기만 하면, 아, 정말 소리가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덕분에 제 개런티가 많이 올랐죠. 조금 너무 처절하다 싶게 그 소리꾼의 훈련 과정, 소리 하는 사람들이 뭔가 어떤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자기 몸을 다 그 소리에 바쳐야 될 만큼 처절한 장면. 해가 졌나요? 아직 안 졌다. 노을이 있나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구나. 아버지, 저 소리 배우고 싶어요. 심청가 배우고 싶어요. 그 봉화가 이제 그렇게 봉사가 됐는데 또 소리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그런 장면들은 마음에 와닿는 장면이고, 우리가 또 소리하면서 겪었던 그런 것들을 회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 장면은 이제 제가 또 소리를 불렀고 봉화하고 그 봉호 둘이 그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목은 뭐 그 서편제를 보신 분들은 다 거기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요. 정말 명장면인 것 같았습니다. 뱃물에 들으라 저자 심청이 말을 듣더니 빗장 안에 엎드러져. 아이고. 끝없이 유봉은 그 아버지는 뭔가 소리라는 큰 그 꿈을 이루고자 송아에게 약도 먹이고, 이제 오로지 거기에만 몰입하다 보면은 뭔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 소리가 나올 것이다. 유봉의 그런 끝없는 소리의 도라고 할까, 그런 캐릭터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너 들었자? 그 신봉사가 선인들한테 화를 내는 성음은 저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요. 에? 저는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학생들에게 요구를 하죠. 왜냐하면 요즘은 다양한 다국적 문화들이 상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우리 소리에 그렇게 몰입하기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평생 가지고 갈 거냐 말 거냐, 그렇다면 그거부터 정리를 해라. 그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한 셈이죠. 모든 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분야, 어떤 분야든지 이렇게 자기 몸을 바쳐가면서 일을 해야 하나 이루지 않나, 하나를 이루지 않겠나. 그 뭐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 일이 되고 무서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옥방 형상을
한문에 난 살만 담고 뒷벽이 난 회만 남어. 영화는 또 다른 예술의 세계. 소리 말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또 다른 예술의 세계. 소리가 영화로 화면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예술의 세계라고 해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좋은 영화의 지명혁 교수입니다. 순진무구한 IQ 75 청년이 겪는 좌충우돌 인생 이야기. 하지만 단순한 코미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영화는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명감독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과 명배우 톰 행크스가 만나 빚어낸 대중적인 헐리우드 영화. 오늘 지명혁의 좋은 영화는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Why are you doing this? I just felt like running. 작은 깃털 하나가 공중을 날다가 어떤 젊은이의 신발에 놓이는 이 유명한 장면에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I've worn lots of shoes. 깃털을 집어든 바로 이 사람, 포레스트 검프는 옆에 앉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하염없이 이야기를 늘어놓게 됩니다. Don't ever let anybody tell you they're better than you, Forrest. His IQ 75. We're all different, Mr. Hancock. IQ가 75밖에 되지 않아 어렵사리 학교에 들어가게 된 그이지만 Hey, dummy! Run, Forrest, run! 순전히 달리기를 잘한 덕분에 대학까지 진학합니다. 이후 포레스트 검프의 삶은 우연과 행운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의 인생 역정은 단순히 허구적 스토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과 함께 맞물려가게 됩니다. Governor Wallace did what he promised to do. Congratulations. How do you feel? I gotta pay. 물론 컴퓨터 그래픽의 힘이지만 우리는 검프가 존 레논이나 미국의 역대 대통령과 만나 직접 악수하는 장면까지 볼 수 있습니다. Each of the armed services. America owes you a debt of gratitude, son. A good idea and ran for president. 이렇듯 영화 포레스트 검프는 엄청나게 운 좋은 한 바보의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물론 워러게이트 사건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현대사를 모두 요약해 보여주면서 역사에 대한 반추와 반성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Vice President Ford. I had never seen anything so beautiful in my life. 영화는 현대사를 거론하면서도 포레스트 검프의 제인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며 깊은 감동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But there was only one I could think of. The most beautiful name in the wide world. 바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의 뛰어난 조화가 이 영화를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영화로 남게 해준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마지막은 처음과 같이 여기저기 떠도는 깃털의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화는 이 깃털처럼 자연에 순응하며 사심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은 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존 코넬이 주연의 서부 액션 영화 대열차 강도. 영국군의 월급으로 지급할 금을 실은 수송열차. 철통 같은 경계와 4개의 열쇠로 채워진 문으로 단 한 번도 강도의 습격을 받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수송열차의 금을 노리는 한 남자 에드워드. 그는 수송열차를 갈취할 과감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어렵게 4개의 열쇠를 복제한 에드워드 일당. 삼엄한 경비를 뚫고 관 속에 시체로 숨어 열차에 잠입하는데 쥐라기 공원을 연출한 마이클 크레이튼 감독의 신나는 액션 장면이 볼거리인 영화 대열차 강도. 오랜만에 탐 행크스의 작품을 만나보셨죠? 한때는 최고 전성기를 누리던 배우였는데 최근에는 예전만큼 왕성한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탐 행크스는 레리 크라운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감독 겸 주연 배우로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OST를 들려드리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